안녕하세요. 닥터젠의 가상화 스타일입니다. 네. 일단 이번 세미나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한 세미나고요. 기존에 있던 웨비나와 다르게 기존에 있던 웨비나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웨비나 형태로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라디오 토크쇼 형식을 빌어서 좀 더 새로운 형식으로 좀 더 관심 있는 주제들을 더 많이 다루기 위해서 짧고 간결하고 좀 더 임팩트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차준호 리드 세일즈 엔지니어고요. 예, 저는 같은 팀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팀에서 리드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상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시작하기 전에 네. 첫 번째 이벤트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설된 거기 때문에 약간 혼동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한번 해주시죠, 사장님께서. 예. 기존 웨비나는 그러니까 원웨이라고 하죠. 저희가 어떤 세션을 준비하고 그 세션을 여러분들한테 일반적으로 전달해 드리는데 그쳤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초점을 좀 그 라디오 토크쇼에 좀 컨셉을 빌려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고 그 사연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의 그 시트릭스의 어떤 가상화라든지 어떤 이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두 MC가 나눠서 전달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그 사연 공모해주신 분들한테 감사의 의미로 상품을 드리는 그런 식의 구성을 했습니다. 네. 저희 시트릭스는 뭐 드리는 거 없이 받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준비하니까요. 예, 항상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리고 오늘 그 가장 중요한 게 두 개의 웨비나인데요. 이 두 개의 웨비나 순서를 보면 BYOD랑 모빌리티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 일단 사전 들어가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심을 더 드리기 위해서 어떤 건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예, 오늘 저희가 두 세션으로 나눠서요. BYOD, 모빌리티 이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BYOD, 모빌리티 둘 다 이 IT 시장에서는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BYOD 시간에서는 BYOD가 과연 무엇이며 그리고 BYOD의 맹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IT 관리자가 극복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장비를 이용해서 IT 자원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사람이 정말 그 문제없이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인문학적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 관점에서 보는 거겠죠. 요즘 대세가 있는 컨슈머라이제이션도 그 중에 일부가 될 거고요. 그 부분도 터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웨비나 진행에 앞서서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좀 가상화에 대해서 도입하시고 나서 쓰시다 어려운 점들 그리고 쓰시다가 좋은 점들 이런 부분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사연을 좀 받아봤습니다. 근데 저희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엄청난 호응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기존 웨비나 같은 경우 어떤 그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나 등록해 주신 분들이 한정된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500분 넘게 등록을 해 주셨고요. 특히 사연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적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거라 얼마만큼 사연이 올까 내심 좀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한 150분 이상이 보내주셔가지고 도리어 선정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그 중에서 6개 정도 선정을 했는데요. 솔직히 좀 고충이 많이 따랐습니다. 대부분 좋은 사연들이었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저희가 채택해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한데요. 그리고 대표적인 것들 그리고 불만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다 통틀어서 대표할 수 있는 질문들을 6개 뽑아봤고요. 저희가 번갈아서 한 분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석을 한번 가려보죠. 가려보시죠. 일단 지금 6개가 아니라 8개 사연을 저희가 뽑았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 중에 첫 번째 사연 먼저 한번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만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이동성과 신속성이 좋아서 시공 초월이라고 하셨네요. 중국 소설 좀 많이 읽으신 것 같습니다. 무협지. 업무에 큰 도움이 되는 동시에 무엇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모바일 업무를 접하다 보면 추가로 모바일 기기에 대한 연구와 활용 방법 개선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정보 습득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다는 정도 강점이다. 라고 이제 끝을 맺어주셨습니다. 모바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이해? 찬양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죠?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회사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나, 잦은 출장으로 인해 업무 지연이 생겨 볼멘 소리가 자자하다. 하지만 최근 구축한 CTX 데스크탑 가상화 솔루션으로
업무 지연을 해소할 수 있었다. 스마트 기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업무 환경이 유지되니 기특한 놈이다. 참 기특한 고객이십니다. 네. 기특한 솔루션이죠. 네, 기특한 솔루션의 기특한 기특 시리즈가 되겠네요. 예, 요거는 일단 기특하다고 해주셨는데요. 일단 쓰시는데 만족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신 것 같고 이런 부분들 저희가 뭐 좋은 의견만 드리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 사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은 유미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모바일 환경 구축을 예정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앞 질문과는 좀 약간 다른 구축하기 전에 두려움, 그죠? 모든 부서의 요구 조건과 업무 환경을 고려해 구축 환경을 만들 예정인데요. 가장 우려되는 것이 보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이들에게 잘 구축되었다는 칭찬을 들으며 모바일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 모바일 환경으로의 전환이지 않습니까? 모바일 환경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PC 환경에서 모바일로 전환된다. 어떤 변화가 있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변화 관리가 우선 중요하고요. 변화 관리 그 다음 이전에는 변화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거기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인프라 이런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팩트들을 어떻게 잘 분석하고 그 분석된 것들을 적용할지에 대한 그 과정이 중요하고요. 그것에 맞는 솔루션 선택 이렇게 3박자가 좀 맞아줘야지 말씀하신 대로 칭찬받을 수 있는 모바일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유미연님 답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네 번째 사연이죠. 요거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소에 가상 데스크탑 PC에 모바일로 접속하는 것에 부정적이고 관심 없다가도 막상 출장 가시기 전날에 노트북으로 가상 데스크탑이 접속 가능하게 하도록 요구하시는 상사님 어렵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항상 모든 솔루션이 그렇듯이 양날의 검이 있겠죠. 편안한 점도 있지만 또 항상 업무에 쫓기시다 보니까 상사님의 상황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 걸 맞춰 나가실 때 기특하다고 칭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사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연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읽어주십시오. 모바일 환경이 구현되면서 저희 부서는 365일 24시간 대기 모드가 되어버렸어요. 부서장께서 궁금한 게 생기시거나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때마다 시간과 휴일을 떠나 언제나 담당자에게 물어보시고 의견을 말씀하시거든요. 부장님, 모바일이 상시 근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장님, 모바일은 상시 근무가 아닙니다. 모바일은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고요. 부장님, 좀 더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야 되고요. 저는 이런 말 할 수 있겠지만 제 상사는 또 저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한 뭐 인문학적인 솔루션이 있나요? 인문학적인 솔루션은 없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시키는 대로 하시라니까. 모바일 환경이 좋아짐에 따라 회사 밖에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효율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정보 보안에는 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업무의 효율화와 정보 보안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양날의 검인데요. 항상 그렇습니다. 사용자들은 좀 더 편하고 좀 더 오픈된 솔루션을 원하고 실제로 관리자들은 좀 더 보안에 일조할 수 있는 일관된 관리 시스템을 원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또 가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상화와 함께요. 어떤 이런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 보안 효율. 가상화 솔루션을 도입하기 직전에 사용자들에 대한 앞에 말씀드린 변화 관리도 중요하고 이런 교육 같은 것들도 사실 중요합니다. 이런 교육이라든지 사용자들에 대한 지침이 제대로 내려가 있지 않으면은 사실 나중에 가상화도 중요하겠지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죠? 결론은 변화 관리를 잘 하자. 그리고 준비를 잘 하자. 이 업무 효율화와 정보 보안 요즘에는 보통 솔루션 두 가지로 극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상화를 통해서 모바일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이라든가 그리고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일반 IT 관리 시스템 문제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이따 BYOD 세션하고 모빌리티 세션을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쪽. 다음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연. 일곱 번째 사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운 여름휴가 시즌, 정우철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예. 즐거운 여름휴가 시즌, 가족과 함께 강원도 태백에서 재밌게 보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고객의 급한 요청에 저는 오직 갤 블라블라블라 스마트폰밖에 없고 난감했지만 하하 문제없이 모바일 젠데스크탑의 BYOD를 이용해 업무 처리를 했죠. 네. 예, 훌륭합니다. 훌륭하신 고객이네요. 네, 가장 좋은 솔루션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하셨고 예. 이런 사례가 정말 중요하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나고 이제 실질적인 생활에서 네. 예, 적용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쓰시는 거 말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진화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같이 한 번 더 얘기를 나누시면 더 좋은 솔루션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8번째 사연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 한번 해주시죠. 상용구이긴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입력할 수 있죠. 그러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가 다양해짐에 따라 한 기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화를 전부 다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어렵답니다. 이러한 각종 스마트 기기를 동기화시키면서 데이터를 가상화시켜 이를 쉽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남현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이건 솔직히 뭐 질문이라고 하기엔 애매합니다만은 데이터를 동기화시킨 데이터를 가상화, 이를 쉽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요즘 팔로미 데이터나 이런 저도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저도 뭐 태블릿이나 폰을 쓰지만 데이터들을 여기 저장하는데 여기 자동으로 동기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이 컴퓨터 그리고 노트북 그리고 모바일 기기 최소한 2개씩 이렇게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각 기기에서 사용했던 데이터를 사실 동기화시키는 게 동기화 서비스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 동기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맞습니다. 혹은 즉각적으로 그 동기화되었던 자료를 열고 닫고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너무 많이 흩어져 있죠. 예, 그걸 모아주는 맞습니다. 서비스가 필요할 것 그래서 같아요. 저희가 이 제안 드리는 것은 데이터 센터에 나의 가상 데스크탑이 있고요. 그 가상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어떤 기기에서 연결해서 사용하건 가상 데스크탑의 중앙에서 네. 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언제나 불러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저희가 제안 드립니다. 예, 데스크탑이 좀 무거울 수도 있어요. 예. 원격이나 네트워크가 안 좋은 곳은. 그럴 때는 애플리케이션 가상, 대부분 휴대폰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쓰시는 게 앱이기 때문에 앱이 쓰는 데이터를 어디 저장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앱 가상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앱이 쓰는 데이터가 모두 한 군데로 저장되도록 팔로미 데이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가능합니다. 네. 팔로미 데이터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그렇죠. 가상 데스크탑을 이용한 서비스 이 두 가지 그렇죠. 이용하시면은 네. 간편하게 동기화라든지 아니면 네. 데이터를 중앙 집중화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트릭스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런 부분들을 간단히 클릭만으로 등록하는 것만으로 시연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저희가 소개한 사연이 여기까지 8가지고요. 이 중에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이따가 2가지 사연을 뽑아서 오디오 테크니카 예. 최신형 헤드셋 날아갑니다. 네, 사연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사연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약간 비슷한 사연들일 수 있지만 본인들이 고민하는 건 다 틀려요. 저희는 한 가지 솔루션을 내지만 고객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선택을 하거든요. 고객들의 올려주신 내용은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보안이냐, 편리냐. 그렇죠. 이 2가지를 어떻게 잡느냐에 대해서 뒤에 이어진 BYOD 세션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다음에 나올 세션이 BYOD 저희 웨비나 세션인데요. 김상욱 차장님께서는 실제로 이전에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엔지니어링 경험이 상당히 오래되셨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고민하시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YOD 세션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세션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앞에서 인사드렸던 시트릭스 코리아 김상욱입니다. 저는 BYOD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건데요. 제 세션에서는 BYOD란 그리고 BYOD의 양면성 그리고 업무 생산성 향상의 BYOD 그리고 IT 관리자가 보는 BYOD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먼저 BYOD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출처는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고요. 영문이지만 제가 한글로 말씀을 드리면 Bring Your Own Device의 앞자를 따서 BYOD라고 부릅니다. BYOD는 일반적인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YOD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집에서 있었던 음식을
어떤 파티장에 가져와서 공유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그 모바일 장비를 회사에 가져와서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BYOD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렇게 부릅니다. BYOD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그냥 모바일 기기 장비만 갖고 이 회사에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그걸 정책적으로 위반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요. 그 지원을 해주면서 그 사용자는 편리하게 자신의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것을 BYOD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그 액세스할 수 있는, 회사 그 자원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솔루션 도입도 이 BYOD의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BYOD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BYOD라는 것 자체가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해외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2013년에 BYOD를 94%의 기업이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꼭 BYOD라는 이름을 넣지를 않아도요, 어떤 기업에서 모바일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장비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내부 컴퓨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정책 자체를 그냥 BYOD라고 크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의 BYOD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회사 업무를 보고 싶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데이터를 자신의 모바일 기기, 패드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혹은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해서 컴퓨팅을 하다가 회사 업무가 필요하면은 그 기기를 이용해서 회사 업무를 봐야 되는데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리저너블하고 아주 편리하고 좋지만 IT 관리자로서는 몇몇 고려해야 될 점이라든지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그리고 IT 관리자가 서로 줄다리기를 하게 됩니다. BYOD를 기업에 적용을 할 때 우려되는 점입니다. 보기 예제가 5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관리 부재, 두 번째 일반 디바이스 문제, 그리고 보안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정책 위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상 모드라고 있는데요. 뭐 이런 류의 문제는 항상 그렇듯이 마지막 위상 모드 해서 관리 부재라든지 일반 사용자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보안 측정 불가라든지 아니면 정책 위배, 이 4가지 모두가 BYOD를 적용하는데 우려할 점입니다. 첫 번째 관리 부재입니다. 일반 사용자 디바이스입니다. 개인의 이 소유에 있는 이 일반 디바이스를 누군가가 가져가서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어려운 일이고요. 개인 사용자의 노트북이라든지 일반 이 모바일 기기를 뭐 백신을 배포한다든지 아니면은 액티브 디렉토리 정책을 넣어서 어떤 제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 부재가 첫 번째 생기는 거고요. 일반 사용자 디바이스, 즉 일반 사용자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감사 같은 일이 필요할 때 그 사용자 디바이스를 회수해서 어떤 일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 디바이스라는 것 자체가 회사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보안 측정이 불가하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백신이라든지 혹은 어떤 이 보안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안 정책에 맞춰서 이게 이 개인 모바일 장비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요. 이 장비를 잃어버렸을 때 그 장비의 패스워드라든지 아니면 비트라커 같은 정책들이 잘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정책에 의해서 분실되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개런티를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안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요. 사용자가 회사에서 어떤 정책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을 정말로 지킬지 안 지킬지에 대한 정책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BYOD를 회사에 적용할 때 상당히 많은 어려운 점들이 IT 관리자 입장에서는 있고요. 그래서 앞에 보시는 이 그림과 같이 사용자 소유 디바이스와 관련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이렇습니다. 85%가 디바이스 보안입니다. 디바이스 안에
데이터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을지, 혹은 이 모바일 장비를 분실했었을 때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밖으로 나갈지 않을까라는 이런 디바이스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유출에 대한 이 걱정들이 있고요. 멜웨어라고 해서 앞에 말씀드린 뭐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보안, 혹은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안 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그 고민들을 우리 IT 관리자들은 가질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IT 환경이 이랬습니다. IT 관리자가 중앙에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이랑 데이터를 패키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 한 대 한 대 한 대 내려줍니다. 이 한 대 한 대에 내려주고 그것을 사용자에게 1대1 매칭을 해주죠. 그래서 이 IT 관리자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이 IT 자원이 컴퓨터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고 커버할 수 있다라는 컨셉이었는데, 이 세상이 바뀌고 모빌리티 세상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사용자들은 많은 모바일 장비, 그리고 뭐 노트북, 밖에서도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관리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고민, 그리고 숙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 BYOD 그리고 모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이 IT 관리자들의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디바이스라는 겁니다. 디바이스 말씀드렸듯이 디바이스가 누가 어떻게 관리할지 모른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요. 85점, 93점, 99점 이 세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85점은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컴퓨터라든지 모바일 장비를 85점이라고 두고요. 이 85점은 이 보안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점수고, 회사에서 액티브 디렉토리라든지 보안 솔루션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등급은 93점, 그리고 완전 폐쇄된 망, 그리고 밖으로 가져나갈 수 없는 컴퓨터, 이런 식으로 어떤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 사용되는 컴퓨터는 99점 해서 이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아무리 99점에 있는 컴퓨터에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가 85점짜리 이 컴퓨터 그레이드에 넘어가게 되면 이 데이터는 85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장치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구분을 하고 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 데이터가 어디서 관리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 번쯤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너십 문제입니다. 이 장비가 사실 회사에서 에셋 버튼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 스티커를 컴퓨터에 붙여서 회사 것임을 증명하는 이 기업 환경의 컴퓨팅이 있고요. 그냥 자신이 산 모바일 장비에다가 자신이 쓰고 싶은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를 쓰는 BYOD 환경이 있었을 때 이 두 가지는 서로 좀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같은 컴퓨팅을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누가 관리할 것이냐라는 책임의 문제, 그리고 어떤 보안 정책이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면을 누가 과연 수행할 것이냐 하는 이런 의무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과연 어디다 놓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프라이버시 문제, 사실 회사 기업에서 사용하는 컴퓨팅 같은 경우는 회사 컴퓨팅 그 어떤 사용자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컴퓨터를 수거해서 어떤 감사를 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 개인 장비에 대해서는 그 개인 장비에 대한 오너십이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뺏을 수가 없습니다.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혹은 소유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그 인사부에서 어떤 장애물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그 앞에서 장치라고 해서 모두 다 같지 않다라는 것과 같이 이 장치도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사실 BYOD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바이스 그리고 소유권 프라이버시 문제를 말씀드렸으면요. 모빌리티에서 사용하는 컴퓨팅은 우리가 윈도우 OS에서 사용하는 그 컴퓨팅과는 사실 유저 체험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로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모바일에서 거의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윈도우에 아웃룩이 있고 그 아웃룩에 어떤 그 DRM 같은 혹은 뭐 어떤 보안 정책에 의해서 메일 아무나 열 수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모바일에서는 그 메일을 열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아웃룩이 있었을 때 그 아웃룩에 있는
나의 스케줄 및 다른 사람의 스케줄을 이렇게 공유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사용하면 많이 이제 느끼실 텐데 파워포인트라든지 워드 같은 경우 포맷이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포맷이 제대로 안 나온다든지 주석이 제대로 안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 체험에 빗대어 보면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일반 컴퓨팅 환경보다 모바일 환경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트릭스는 사실 이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모바일 장비에서 실제 보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디바이스적인 취약점, 그리고 오너십이 누구냐에 대한 취약점, 그리고 사용자 체험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젠데스크탑이라는 저희 솔루션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아이패드가 있고요. 이 아이패드에 보시면 윈도우즈 7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느냐 하면요. 보시면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데이터 센터에 서버가 있고 그 서버 위에 가상화 솔루션을 올립니다. 가상화 솔루션에는 우리 윈도우즈 XP라든지 윈도우즈 7을 올려놓고요. 그 화면을 사용자에게 전송을 해줍니다. 그럼 그 사용자는 어떤 장비에서건 내 데이터 센터에 연결할 수 있으면은 내가 사용했던 윈도우를 그대로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윈도우를 그대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사용자 체험에도 동일한 윈도우하고 동일한 사용자 체험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격으로 화면을 보내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격으로 화면을 보내주다 보니까 데이터가 모바일 장비라든지 아니면 노트북 같은 데 저장이 된다든지 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면만 끊으면 사실 그 예전에 내가 했었던 작업이나 데이터는 모두 데이터 센터에 넘어가고 내 화면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바일 장비에는 어떤 것도 남지 않음으로 인해서 뭐 데이터가 모바일 장비에 남았고 그 모바일 장비를 분실함에 따라서 뭐 생길 수 있는 보안 리스크를 충분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데스크탑 가상화를 이제 실제로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이게 제 노트북입니다. 제 노트북이고요. 이쪽에 보이시는 거는 로컬 PC입니다. 로컬 PC에서 가상 데스크탑을 불러갖고 제 원격에 있는 가상 데스크탑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상 데스크탑을 사용을 하다가 만약에 제 아이폰에서 똑같이 가상 데스크탑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거기다가 저희 에이전트 프로그램인데요. 시트릭스 리시버를 설치해서 그대로 동일하게 노트북에서 사용했었던 가상 데스크탑을 불러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BYOD, 즉 회사에서는 BYOD 정책과 그리고 데스크탑, 그 젠 데스크탑 이 솔루션을 적용해서 가상의 머신을 사용자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사용자들은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그대로 이 모바일 장비에서 사용을 하시다가 만약에 회사 업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 업무에 필요한 가상 데스크탑을 모바일에다 올려놓고 사용을 하심으로써 BYOD도 이루실 수가 있고요. BYOD에 필요한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 편의성, 효율성 모두 다 누리실 수가 있죠. 그래서 디바이스, 모든 디바이스 그리고 모든 사용자한테 보안이라든지 편리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BYOD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솔루션 중에 하나가 저희 젠 데스크탑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다시 랩업을 해드리면요. BYOD란 일반 개인 사용자가 그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회사가 지원해주는 정책을 BYOD라고 하고요. 그 BYOD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뭐 솔루션이나 정책들이 필요하고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젠 데스크탑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세션은 여기까지이고요. 잠시 쉬어갔다가 다음 세션 차준호 차장님의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트릭스 리드 세일즈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차준호고요. 방금 전까지 같이 김상욱 차장하고 사회를 봤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진행할 내용은 두 번째 웨비나 세션이고요.
mobility, then remotivity인데요. 실제로 remotivity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다만 mobility라는 단어가 ability, remotivity 다 능력이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어미죠. 그래서 실제로 국내에서 현재 mobility라는 단어가 약간 remotivity, 그러니까 원격에서 일하는 걸 가지고 너무 강조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불식시키고 실제로 모빌리티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화면 너무 익숙하시죠? 제 스마트폰 화면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이고 이것과 동일하게 지금 데스크탑 가상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 화면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크록스라는 신발 브랜드가 있습니다. 신발 브랜드가 있네요. 그 재료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업계에서 쓰이던 그 신발 소재가 푹신푹신하고 되게 편안한 소재죠. 그렇지만 그걸 신발에 적용하려고는 아무도 시도를 안 했습니다. 근데 사용자들은 그 신발이 나오자마자 누가 광고를 해서 신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신어보고 너무 편하니까 입소문이 퍼진 겁니다. 아이폰 실제로 사이트 들어가면 교육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단 한 장의 웹사이트로 되어 있고요. 사용자들은 그걸 떠나서 이미 자기가 이 화면을 보는 순간 쓰고 싶어 합니다. 이게 대세가 된 이유는 뭐냐면 이전에도 아이폰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 아이팟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만은 3G라는 Anywhere Any 디바이스, Anywhere 액세스가 가능한 3G라는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를 사용한 다양한 앱들이 개발이 됐고요. 그 개발된 앱들을 특별한 교육 없이 사용자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저는 데스크탑 가상화 혹은 사용자 가상화, 업무 가상화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게 현재 가상화가 가고 있는 길입니다. 아까 BYOD 세션에서 보셨던 실제로 가상 데스크탑 화면이 아마 익숙하실 텐데요. PC, 물리적인 PC 모니터 안에 가상 데스크탑이 뜨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폰이라든가 태블릿에서는 PC와는 다르게 마우스 클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화면 하나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화면은 저희 회사에서 일종의 기업용 앱스토어라고 볼 수 있는 스토어프론트라는 저희 제품인데요. 간단한 웹 기반의 앱스토어입니다. 실제로 왼쪽에는 플러스 스크린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을 고르실 수가 있고 기업 내에 있는 그걸 자기 걸로 땡겨서 언제든지 추가를 하고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모든 데이터와 사용자 정보가 서버상에 있기 때문에 해당 디바이스에서는 손실될 우려가 없습니다. 화면 캡처 외에는. 실제로 이런 걸 주도하는 것은 컨슈머라이제이션입니다. 컨슈머라이제이션 요즘 소재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컨슈머라이제이션에 대한 사전 정의를 보면 사용자가 기업에 대한 소비를 이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기업이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매점에 상품을 어떻게 진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틀립니다. 사용자들이 기업에 있는 임원이라든가 IT 관리자보다 훨씬 많은 솔루션을 알고 있고 훨씬 좋은 앱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어떤 것을 해도 사용자들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즉 사용자들이 본인에 맞는 앱을 쓰도록 권유를 해주시고 그 앱에 맞는 최선의 기능만을 기업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게 권장입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은 어떤 솔루션으로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추가 교육도 필요 없고 기존의 사용자들이 쓰던 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셔야 됩니다. 예전과는 다르죠. 사용자로부터 기업의 IT가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성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기반은 PC 1호에서 클라우드 1호로 바뀌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까 뭐 팔로우 미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실제 BYOD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엔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단말 그리고 엔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보 이런 것들은 절대 중요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고요. 중요한 것들은 거기 넣어서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결국 센터, 서버 사이드, 그 다음에 회사의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에 중요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자가 잘 쓸 수 있게 딜리버리 하느냐 이런 기술들이 주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클라우드라는 클라우드의 기본 개념은 Anywhere, Any Device, Anytime Access죠. 이걸 위해서 클라우드라는 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아이클라우드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애플사의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도 폰에서 찍은 거를 패드에서 쓰고 싶고 이건 뭐 삼성 제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사용자들은 그걸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빅데이터라든가 팔로우미 데이터 이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사용자들이 PC 환경, 기업 업무 환경을 생각했던 부분들은 왼쪽에는 어썸션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피스에 있어야 되고 회사 내에 있어야 됩니다.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와이어드,
무선이라는 거는 생산할 수도 없죠, 예전에는. 특히 뭐 공공이라든가 금융같이 보안이 취약한 곳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예외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바뀌었습니다. 사용자들은 어디서나 이럴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기기, 예를 들자면 보안이 심각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폰밖에는 가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폰으로 뭔가 회사 내 정보를 확인해서 고객한테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럴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PC 기반의 업무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프라로 제공되는 것들이 마이크로 센트릭이라든가 스토어, 그다음에 그러니까 팔로미 데이터를 위한 스토어가 되겠죠. 그다음에 클라우드, 그다음에 와이어리스, 무선상에서 일종의 3G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혹은 요즘 대세인 LTE도 그 일부가 될 거고요. 그렇지만 이런 사용자의 일관된 환경을 위해서는 사용자들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안에서 데스크탑 가상화만 쓰는 게 아니라 회사 내에 뭐 폰에 특화된 그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기존에 회사에서 쓰던 에로비들을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연결할 때 보안, 이런 것들을 기기상으로 연결할 때 전혀 보안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검토. 또 하나는 외부에 있는 SaaS, 예를 들자면 Salesforce.com이라든가 기업 내의 SAP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싱글 사인온, 기업에서 만든 것, 외부에서 만든 것, 그리고 원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제공되는 오피스라든가 이런 제품에 대해서 한 번의 인증으로 다 쓸 수 있게 사용자의 앱 데스크를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 인프라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스토리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기에는 되게 심플하고 단순해 보입니다. 바로 사용자가 원하는 거죠.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자면 각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통합 인증, 그리고 두 번째로 네트워크 투명성 확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이브리드가 되겠죠. 국내 고객들이 대부분 원하는 겁니다. 자사의 사용자 정보, 데이터는 자사가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센터에. 오직 그것만 보유를 하고 애플리케이션, 웹서버 이런 리소스 인텐시브한 리소스들은 클라우드 제품을 활용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럴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개 네트워크 간에 투명하게, 트랜스페런트하게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브리징하는 기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개의 외부 애플리케이션, 내부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해서 하나의 인증 절차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게이트웨이, 로그인 게이트웨이, 싱글 사이언 게이트웨이 기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축할지가 관건인데요. 예를 들자면 저희 시트릭에서 얘기하고 있는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라든가 클라우드 브릿지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게이트웨이와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런 솔루션은 저희 회사 말고도 다수의 클라우드 회사가 제품을 내고 있습니다. 이미 인프라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던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받으셨던 충격에 못지않은 그런 가상화 기반의 충격을 받으실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혹은 뭐 타사의 유능한 컨설턴트 등과 상의하셔서 이런 솔루션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길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시트릭스에서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런 아까 보여드린 최종 화면, 사용자가 원하는 그 단순하고 심플화된 화면 하나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화면을 위해서 두 가지 테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워크 스타일하고 Enable IT Transformer,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즉 사용자의 모바일 워크 스타일을 지원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 자기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스마트 워킹을 하고 모바일 워크 스타일로, 그리고 기업은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특정한 인프라를 가지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가장 편하게 일할 수 있게 인프라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도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모바일 워크 스타일에 보면 사용자가 가장 중시하는 데이터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쓰는 데이터, 그리고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언제든 연결할 수 있는 피플에 대한 연결성, 그리고 피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론,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런 정보들을 통합해서 내가 실제로 어떤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실제로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성,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세 가지를 보면 현재 IT 인프라를 보면, 최신 IT 인프라를 보면 이 부분은 절대 세 가지 모두 사용자 디바이스에 있어서는 안 되는 데이터들입니다. 즉 모두 센터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센터에 있는 것들을 실제로 모바일 워크 스타일의 사용자 디바이스라든가 사용자 일하는 타입에 맞게 딜리버리하는 기술, 이 기술이 코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브리징하는 두 개의 네트워크를 브리징하는 기술, 혹은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을 인증이라든가 아니면 접근성에서 유니파이, 통합하는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인프라,
빌드하고 유니파이하고 통합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거대한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는 자동화된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빌드할 수 있는 이 자동화된 솔루션 이 세 가지가 관건이 되는데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하는 것들 그게 바로 시트릭스가 제공해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기반 하에서 저희가 저희 네트워크 제품을 기반으로 딜리버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사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시간대든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업무 혹은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분이 이제 제가 쉽게 풀어서 드린 부분인데요. 실제로 아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전장도 단일화입니다. 내가 PC를 쓰든 아니면 모바일 스마트폰을 쓰든 태블릿을 쓰든 나는 데이터를 어디서 저장하든 똑같이 저장해야 됩니다. 가상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실제로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 내가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시기에 애드혹으로 전화를 하고 메시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이죠.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가상화도 충분히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데스크탑이라든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상화 서비스를 통해서 하나의 어느 장비를 쓰든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내가 똑같은 곳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것들이 사용들이 원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연계하는 부분, 백그라운드에서 데이터 센터를 연계하는 부분, 인증과금을 통합해서 이 부분들을 사용자들이 쉽게 접속했을 수 있게 아까 보여드린 스토어 프론트 같은 기업 앱스토어 화면 같은 그런 자동화, 개인화 기능들을 제공을 원하는 것이 실제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부분입니다. 이쪽 클라우드 서비스는 IT 인프라를 담당하는 IT 관리자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모바일 워크 스타일은 이미 사용자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하고 있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이 뒷부분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제품은 이렇게 매핑이 됩니다.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매핑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부분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한지가 있는 거고요. 시트릭스는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과 이미 클라우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좋지만 이제는 움직이셔야 될 때이기 때문에 저희와 혹은 저희와 비슷한 밴더와 언제 어디서나 한 번쯤 이야기를 나눠 보시는 게 지금은 시작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짧지만 좀 임팩트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결론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현재는 움직이셔야 될 때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필요한 것 이걸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중요한 걸 먼저 골라서 어떻게 접근할지를 잘 판단하셔서 저희 시트릭스와 언제든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안승균님께서 네, 주신 그 전에 질문입니다. 일단 질문을 좀 많이 주셨는데요. 네.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아까랑 마찬가지로 다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저희가 대신에 질문을 뽑아서 나중에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메일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저희 답변을 다 드릴 겁니다. 그 부분은 약속을 드리고요. 일단은 오늘은 2개의 질문만 일단 뽑아서 예, 2개의 질문 뽑아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네. 예, 회사의 자료를 개인의 PC에 보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고요. 개인 입장에서 편하고 유용할지 모르지만 회사 입장에서 회사 자료의 외부 유출로 안전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안승균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나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클라우드입니다. 실제로 사용자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모바일리티 세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데이터, 사용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나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전적으로 회사의 데이터 센터에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이 데이터 센터에 안 있고 기존에 일단 앱스토어 개발자들이 올려놓은 앱처럼 로컬에 데이터가 있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떤 암호화가 됐든 뭐가 됐든 개인이 개발한 거기 때문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에서 내놓은 것도 마찬가지로 기업에 있는 애플리케이션보다 구조가 심플하고 뚫리기가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안성을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3가지 데이터 영역,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 영역에 대해서 서버 사이드로 옮기시고 이 부분을 사용자가 단순한 가벼운 에이전트나 혹은 가벼운 앱으로 연결해서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고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클라우드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정답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정답은 얘기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인데요. 윤영식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기존 정보 시스템에 대한 변경 없이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하여 보여줄 수 있는지와 각 모바일 기기에 대한 원격 장애 지원 기능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네, 이 부분 질문 많이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일단은 최적화할 수 있는,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 먼저 모바일 기기에 대한 원격 장애 지원 기능, 이게 바로 가상화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혹은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들은 다 서버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자 PC에 장애가 나더라도 PC 자체의 장애가 아닌 이상은 얼마든지 그 PC의 그 가상 이미지 혹은 가상 애플리케이션들을 옮겨서 쓸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점은 이게 손상된다고 하더라도 수초 혹은 수분 내에 이걸 원상태로 복구시킬 수 있는 기술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격 지원에 대한 여부는 이미 고민하신 부분들이 다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첫 번째로 문의 주신 부분, 이 부분은 누구나 다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PC 기반의 정보 시스템으로 아마 내부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개발하셨을 거예요. 마우스 그리고 큰 화면을 최적화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을 사용자 기반으로 쓰시려면 폰,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을 쓰실 때 불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빌리티 SDK라든가 혹은 윈도우즈 기반의 여러 가지 API와 연동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냈어요. 예를 들자면 기존의 PC에서 쓰시는 애플리케이션들을 혹은 예를 들자면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윈도우즈 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쓰시던 OS 화면이 실제로 태블릿에서 보면 멋있어요. 작게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클릭 기반의 OS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예. 이런 OS가 모바일에서 쓸 수 있게 저희가 팩을 만들어서 실제로 클릭하기 편한 메뉴 형태로 바꿔주는 팩도 기본으로 있고요. 모빌리티 팩이죠. 그렇죠. 모빌리티 팩이 있고요. 이런 모빌리티 팩과 비슷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폰 기반이나 태블릿 기반으로 개발하실 수 있도록 이미 SDK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여러 가지 서드파티 벤더들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쪽 컨설팅이나 저희 쪽 엔지니어들과 그 논의를 하시면 얼마든지 원하는 솔루션을 구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쪽에 이미 그런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례들이 있고요. 어떻게 기존에 있던 애플리케이션들, 그 예를 들면 ERP라든가 CRM 솔루션들이 어떻게 재개발이 돼서 심플하게 변화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례도 있습니다. 얼마나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 직접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 네. 이렇게 두 가지 일단 질문에 답변 드리고요. 당첨자를 좀 모바일 사연 그 주신 분 당첨자 발표할 건데요. 아까 저희가 6가지 발표를 했잖아요. 예. 네. 그 중에서 2가지 사연을 발표할 건데요. 먼저 그 아까 그 온라인 응모하신 분들 사연 중에 하나 좀 발표를 해주시죠. 저는 제가 아마 두 번째로 읽어드렸던 그 사연인 것 같은데요. 고흥태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이죠. 네. 예, 한 회사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잦은 출장으로 인해 업무 지연으로 인해서 볼멘 소리가 자자하다. 하지만 최근 구축한 CTX 데스크탑 가상화 솔루션으로 업무 지연을 해소할 수 있었다. 스마트 기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업무 환경이 유지되니 기특한 놈이다. 라고 해서 기특한 고객. 기특한 솔루션이죠. 네, 예. 기특한 솔루션을 쓰시는 기특한 고객님이십니다. 이 어떻게 보면 젠 데스크탑 저희 솔루션을 이용해서 실제 BYOD나 모빌리티를 정말 잘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마음으로 제가 이 한 사연을 뽑았고요. 그 다음 사연은 어떻게 음악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좋아하셨을 거라고 믿어야죠.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도 한번 뽑고 싶은데요. 저는 김종민님의 사연을 뽑고 싶어요. 모바일 환경이 좋아짐에 따라 이 회사 밖에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서 효율화되긴 했는데 효율성하고 정보 보안 이 2가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셨어요. 이건 제가 프로젝트를 몇 개 진행을 했지만 모든 고객이 다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솔루션이 솔직히 가상화 외에는 적절한 대안이 없어서 많이 구축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김정민님께 드리고 싶고요. 요거 가지고 음악 들으시면서 고민 많이 떨쳐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일단 저희가 오늘 진행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도 처음이라 좀 긴장을 많이 하고 많이 떨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좀 많은 분들이 남아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뭐 특별하게 하신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많은 분들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내용이고
컨셉이라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어색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좋은 자리를 빌어서 저희들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또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떠시는데 다음에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건 좀 지켜보고요. 일단 오늘 저희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젠의 가상화 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